처음 도착한 곳은 런던. 영국의 상징인 템즈강변의 봄은 활기에 넘친다. 각지에서 온 수많은 여행객들,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의 정겨운 모습, 저마다 분주한 일상이 펼쳐진다. 런던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마라톤은 1981년 시작 이래 미국 보스턴 대회와 함께 세계 4대 대회로 꼽힌다. 참가자 수는 4만여 명으로 런던 그리니치 공원을 출발 버킹엄 궁전 앞으로 오는 코스다. 참가자들이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자선 기금을 내고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변 건너편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잠시 발길을 멈춘다. 거리의 공연은 항상 흥미롭다. 포르투갈에서 온 이 여성의 노래 솜씨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열창을 하는 그녀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해 본다. 템즈강은 유유히 흐르고 사람들은 여유롭다. 런던의 중심가에 서 있는 거대한 동상과 마주한다. 어린 시절 곧잘 빠져들었던 명탐정 셜록 홈즈의 박물관이다. Where are you from? Russian. From Ukraine. You're from Ukraine, but we speak Russian. Ukraine, Russia. We speak Russian. Do you know the Sherlock Holmes? Oh yeah, because in Russia they make a lot of Sherlock Holmes films. That's why all Russians go here. Yeah.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주인공 셜록 홈즈. 그는 최초의 영국계의 사립 명탐정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을 무대로 한 가상의 탐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이기도 하다. 과거의 탐정들이 단순히 사건을 푸는 기계에 불과했다면 홈즈는 그런 탐정 캐릭터들에게 인간다운 개성을 부여하는 출발이었다. 인기 있는 소설과 영화는 때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지우고 싶지 않은 아련한 추억 때문이다. 템즈강변 봄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다리 및 널찍한 공간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고서적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북마켓이다. 길거리에서 다양한 책 구경 그리고 독서 산매경에 빠진 시민들 모습이 참 진지하다. 또 다른 한켠에서 야외극장이 눈길을 끈다. 공짜 영화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잡는다. 며칠 후 열릴 셰익스피어 추모 행사 시작에 앞서 그의 주요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모두 37편의 작품이 템즈강변 야외극장에서 상영됐다. 런던의 남녀노소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끼어들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 행사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템즈강 남쪽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은 1997년 개관 이래 그의 명작들을 주로 상영해 유명해졌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추모 행사가 열리는 그의 고향으로 떠날 시간이다. 영국 중부 전원지대에 위치한 셰익스피어 고향 스트랫퍼드로 향한다.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넉넉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대문호의 동상이 우리를 맞아준다. 햄릿의 고뇌, 그리고 다양한 조각상이 꽃정원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분위기다. 아침부터 셰익스피어 생가 앞에서 요란한 사전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귀여운 초등학생 그리고 어른들이 어울려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한다. 이제 축제의 시작이다. 마을 중심가에선 가면을 쓴 젊은 여성들이 꽃을 들고 한껏 멋을 부리고 있고 깃발을 든 중년들, 저마다 분주히 오가는 행인, 낯선 여행객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작은 마을 큰 축제를 연상케 한다.
집집마다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하며 가면을 쓴 어린 여학생들의 해맑은 미소가 아침 햇살에 눈부시다. 마을의 넓은 중심가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카메라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영국의 대표 방송 BBC는 중계를 실시간 준비 중이다. 거리의 인파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추모객의 열기는 더해간다. 작가의 가면 행렬이 거리를 메운다. 각국에서 온 사절단은 마을 중심부를 향해 속속 집결하기 시작한다. 거리에 주저앉은 어린아이 가족들까지 참가자 모두가 즐기고 공유하는 축제 행렬 속에서 셰익스피어 부부의 분장 모습도 보인다. 관객들이 로즈마리 잔가지를 뿌리며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건 햄릿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드디어 홀리 트리니티 교회, 셰익스피어와 그의 가족이 안장된 곳이다. 입구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입장객들을 연호하고 마치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다. 그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 딸 수잔나와 사위까지 이곳에 묻혀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교회 안에 묻힐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가 생전에 얼마나 명성을 누렸는지 짐작이 간다. 셰익스피어와 그의 부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입장이 진행되고 추모의 헌화 행렬이 줄을 잇는다. 그의 영혼은 후세의 많은 이들의 꽃다발에 묻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인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내 무덤의 돌을 파헤치지 말라. 이 돌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겐 축복이, 내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유머를 남겼다. 마을 광장에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야간 불꽃 축제가 시작됐다. 작가의 형상을 한 조형물에 불길이 닿자 근사한 장면이 연출된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세월은 흘러도 영웅의 이름은 남는 법. 검은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축포를 보며 문득 저런 작가를 가진 영국인이 내심 부러웠다. 다음 날 그의 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셰익스피어 기념관을 찾았다. 1964년 개관된 전시관은 그에 관한 각종 조각물, 초상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문호의 조상이 창작 예술품으로 다시 탄생하는 현장을 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그가 태어난 생가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것일까?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벽난로 1층을 지나 기념 전시물이 많은 2층으로 향했다. 창밖에 서성이는 수많은 순례객들을 바라보며 그가 머물던 공간이 무척 궁금하다. 옷가지와 가구를 지나 우선 눈길을 끄는 장소가 보인다. 1564년 그가 탄생한 방의 창가이다. 빼곡하게 적힌 유리창의 사인이 예사롭지 않다. 1806년 이래 이곳을 직접 방문한 명배우들의 사인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족의 침실로 사용됐던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비켜가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또 한 곳 예사롭지 않은 곳이 있었다. 작가의 다락방. 그는 이곳에 자주 머무르며 작품을 썼다고 한다. 세계의 명작의 산실인 셈이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던 식탁에는 백납 식기의 모습도 보였다. So William's father
had his business in the workshop. The middle room was the dining hall where they cooked. And the first room is the sitting room. It has a bed, but it's not a bedroom. Okay, the bed is for guests. Upstairs are the bedrooms for the family. 발길을 돌려 시야가 탁 트인 영국 남부의 해안으로 향했다. 목가적인 전원 풍경의 한적한 곳에 드넓은 유채 꽃밭, 그리고 귀여운 양떼들의 모습이 여유롭다. 자연보호구역의 팻말을 지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아직 하늘빛은 흐리다. 넓고 푸른 초원지대 너머로 아스라이 회색의 해안 절벽이 보인다. 절벽은 검붉은 자갈과 함께 대자연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세븐 시스터즈라는 이름은 7자매가 마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 한다. 켜켜이 쌓여있는 석회석들은 마치 분필처럼 글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세븐 시스터즈는 영국 해안에 있는 웅장한 백악질의 절벽이다. 바닷물은 절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정기적으로 낙석이 발생한다. 그래서 절벽의 얼굴은 계속 바뀌고 그 와중에 묻혀있던 화석이 계속 드러나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화석 채집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화석을 찾아 절벽 아래 자갈과 백악층을 뒤지고 다닌다. 절벽은 매해 30에서 40cm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 산의 정상으로 향하니 주변 전망이 탁월하다. 드넓은 평원이 아득히 눈앞에 펼쳐진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은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연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드넓은 해안선을 따라 나는 다른 해변으로 향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마치 공룡이 웅크린 듯한 모양새의 이곳은 바다 위에 형성된 완벽한 말굽 모양의 만으로 수천 년 전 형성된 지형이다. 예전에 7대 자연불가사의라는 방송 프로그램과 다수의 언론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파도가 절벽에 들이치면서 표면을 덮고 있던 약한 지질이 깎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은 천연의 항으로 주라기 코스트라 불리는 동쪽 해안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만해 가장자리를 따라 도시 해안길이 이어져 있고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지형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미들 퍼백과 어퍼 퍼백이라는 암석층이 서로 뒤틀린 채 접혀 있는데 주름진 암석의 모양새가 참으로 기괴하다. 이곳 지형의 땅속에는 유혈암이 실제로 몇 년간 서서히 불타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대자연을 뒤로하고 나는 유서 깊은 어느 지방 도시로 향한다. 혁명과 순교자의 도시 루이스. 이곳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선 마을의 중심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마을의 중심거리에서 마주한 건 청동색의 거대한 조각상이다. 처칠 수상의 이름까지 새겨진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호국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름들이 위령비 양 벽면에 촘촘히 박혀 있다. 오늘의 조국을 잊게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범상치 않은 마을을 본격 탐방하기로 했다. 고풍스러운 거리 주변의 가옥들이 눈에 띈다.
보서적 가게에 들렀으나 주인은 한사코 촬영을 거부한다. 주변에 문득 토마스 페인 이름이 시야에 들어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혁명의 도시와 잘 어울린다. 그가 한때 살았던 집은 기념관으로 보존돼 있으나 생각보다 초라했다. 발길을 돌려 유서 깊은 루이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고성을 탐방해 보기로 했다. 루이스 성. 세월의 빛바랜 흔적이 역력한 이 성은 1069년 정보광 윌리엄 왕의 사위인 백작에 의해 건립됐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주변 가옥들에 둘러싸여 이 도시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역사의 숱한 부침 속에서 곳곳에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보인다. 오래전 이 고성에선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빛바랜 역사의 시면에서 헨리 왕이 불쑥 튀어나온다. 9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절대군주 헨리 3세. 그는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곳 루이스에서 전투를 치르게 된다. 2,7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왕권파가 패배, 포로가 된 헨리 왕은 굴욕적인 협상을 한다. 당시 절대 왕권에 맞선 반역자는 얼마 후 왕권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늘날 의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역사의 오묘한 아이러니가 연출된 곳이다. 이곳 루이스 성은 지금 어린이들의 축제 장소, 결혼식장 등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나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유명 작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분위기 있는 주택가 도로변이다. 정원의 푸른 화초, 조각품이 눈길을 끈다. 봄꽃이 흐드러진 이곳에서 그녀는 여성주의 문학의 꽃을 피웠고 철학가, 비평가로도 이름을 알렸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작가다. 영국의 또 다른 대표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토마스 하디. 그는 1840년 도체스터 근방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가를 가기 위해서 동북쪽으로 4km 떨어진 한촌 북햄프턴으로 향한다. 하디의 시골 오두막집 팻말을 보고서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초가지붕의 오두막집 생가는 문학도들의 발길이 가장 숙연하게 닿는 곳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푸른 숲 그늘 아래서에 묘사된 대로 보존돼 1948년부터 기념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집 안팎으로 가득히 풍기는 문학적 운치는 셰익스피어의 생가보다도 더 매력적이다. 하디의 생가는 영국의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의 기념관엔 생전에 그가 즐겨 쓰던 유품들이 꼼꼼히 보관돼 있다. 그는 이 초가집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 2층엔 창작실과 여동생의 침실이 있다. 기념관에 전시된 한글판 귀향 테스가 눈길을 끈다. 눈부시게 푸르른 영국의 하늘, 화창한 날씨를 운 좋게 만났다. 오래전 왕의 사냥터로 사용된 이곳은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현재는 자연보호구역이다. 야생에서 뛰노는 말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건 여행자의 행운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영국의 광활한 자연과의 조우는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준다. 배낭을 짊어진 노인들, 그리고 시원스레 질주하는 도로 위의 사이클링이 상큼하다. 윈드서핑의 메카 샌드뱅크로 향한다.
이곳은 영국 각지에서 휴식을 취하러 오거나 분위기 좋은 결혼식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란다. 항구의 뒤편 대서양과 마주한 거대한 암벽 위엔 등대가 자리하고 있다. 전망 좋은 한켠에 커다랗고 둥그런 조형물이 보인다. 포틀랜드 지역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품은 1887년도의 세계를 보여준다. 고래가 때로 춤추는 장면, 그리고 오색빛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이곳이다.